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반테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긴 받았지만 카디스와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공격적으로 레반테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카디스보다 레반테가 더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카디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역습이나 아니면 크로스 상황이나 저는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두 팀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로 이변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레반테가 낮게 책정을 받은 배당이 그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기 때문에 낚시 배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가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카디스도 사실 이번 시즌 공격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아졌다라는 부분일 뿐이지 사실 공격이 뭐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의 핸디캡 패배, 카디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글라드바흐의 무승부로 이 경기도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승패 방향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경기력을 봤을 때 이 글라드바흐가 홈에서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니온 베를린도 원정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글라드바흐보다는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이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라드바흐가 압박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글라드바흐가 지금 홈에서의 연패가 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타이밍에는 좀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당적으로도 글라드바흐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니온 베를린의 팀 특성상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를 좀 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공격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보다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글라드바의 핸디캡 패배, 우니온 베를린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배당의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배당에서는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승무패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프로토에서는 정배당을 가져가겠습니다. 호펜하임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프로토에서 정배당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호펜하임이 뭐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나쁜 팀은 아니지만 도르트문트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 그리고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공간도 좀 있는 편이고 이런 특히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으로는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는 호펜하임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3.5점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통 3.5점이 기준점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가 3.5점이 기준점을 받으면 언더를 가져갈 때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좀 오버를 역배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니라서 도르트문트가 특히나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도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르트문트도 최근에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두 팀의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득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호펜하임도 저는 득점이 좀 가능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기더라도 굉장히 고전하면서 1점 차로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세비야 대 셀타비고. 배당의 세후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셀타비고가 공격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공간도 많고 특히나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 세비야가 역습도 좋고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세비야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어버는 사실 많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가져가신다면 저는 세비야의 언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비야가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골 넣고 좀 지키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타비고의 역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렸듯이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세비야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 세비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일단은 발렌시아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발렌시아 상대로 강했었고 사실은 좀 이 경기를 무승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크로스나 역습이든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발렌시아 상대로 강했었고 전력적으로나 아니면 경기력적으로나 확실히 앞서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 발렌시아의 수비를 봤었을 때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노마크나 공간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렌시아도 지금 공격적으로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아틀레티코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고의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레반테의 언더, 2번은 글라드바흐의 오버, 3번은 호펜하임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세비야의 승,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아틀레티코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반테의 언더, 두 번째는 글라드바흐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버를 가져가고 4.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내일 저녁에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